안녕하세요. 전자정보 보안기술 실습조교 박성환입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실습이 되었네요. 다음 주 15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하진 않을 거고, 지금까지 했던 실습들을 한번 이제 총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아마 이선우 조교가 업로드 해줄 거고, 어, 실질적인 실습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실습, 지난주에 진행했던 크롬에 저장된 암호 추출의 복화 부분을 이번 주에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제 암호화된 텍스트가 우리가 이제 로그인 데이터라는 파일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맨 앞에는 v10이라는 프리픽스가 붙어 있고, 그 뒤에는 이니셜 벡터로 사용하기 위한 넌스 값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ES 256 GCM 방식으로 암호화가 된 패스워드가 뒤에 붙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때 로그인 데이터에 들어있는 비밀번호의 형식이라는 거를 그때 크로미움 브라우저의 오픈소스를 가지고 확인을 한번 했었죠. 그러고 이때 이 AES 방식에 사용한 그 키는 우리가 이제 로컬 스테이트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DP API라는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가 된 키가 그 앞에 DP API라는 프리픽스가 붙어 있고, 그거가 다시 한번 베이스 64라는 형태로 암호화 인코딩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복화를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될 건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패스워드의 경로는 구글의 크롬의 유저 데이터, 그리고 이 별은 그때 얘기 드렸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크롬의 계정이 하나이신 분들은 디폴트라는 폴더 하나만 있으실 거고, 어, 그게 아니신 분들은 로그인 데이터, 아, 뭐 다른 어떤 이름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유저 1, 뭐 유저 2,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 거기에 로그인 데이터라는 데이터베이스 SQLite 3 버전의 데이터베이스로 작성된 파일에 우리가 이제 위에서 말했던 그 형태의 암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키 같은 경우는 그 디폴트 폴더에서 죄송합니다. 디폴트 폴더에서 하나 나와서 유저 데이터 폴더 안에 로컬 스테이트라는 파일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점을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 실제로 파이썬 코드를 한번 볼게요.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볼 부분이 메인이죠. 파이썬 아니고 다른 코드 어떤 것들도 다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메인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코드가 어떤 식으로 짜여 있고 흘러가는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 메인부터 볼게요. 메뉴에 있는 이 디폴트 그린 볼드는 우리가 이제 터미널에 출력되는 문자열들에 대해서 조금 구분지어서 색깔을 주거나 뭐 볼드를 취한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안시 AN 적어드릴게요. ANSI 안시 컬러 뭐 코드, 안시 컬러 코드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 32 같은 경우는 그린 컬러를 의미를 하는 거고, 31은 레드 컬러, 뭐 33은 옐로우 컬러, 뭐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안시 컬러 코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검색해 보시면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고,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기본 폰트 및 색깔을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초기화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린은 그 컬러를 그린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볼드는 볼드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 문자열이 있는 그 다음부터 얘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볼드를 먼저 했죠. 그러면 스튜던트 아이디부터 이 끝까지 이 볼드를 제가 끝내지 않는, 만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디폴트를 선언을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문자들에 대해서는 얘는 이제 볼드 처리가 안 됐겠죠. 그리고 그림도 여기 디폴트로 초기화를 시키면서 그림도 설정이 아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 코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보기 편하게 해주는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브라우저 타입을 크롬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크롬을 분석할 건데 굳이 크롬을 설정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 위에 제가 보면은 이 패스라는 딕셔너리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딕셔너리인데, 이렇게 그 중괄호로 묶여 있는 거는 딕셔너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딕셔너리의 앞부분은 키고 뒷부분은 이제 밸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키 밸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딕셔너리냐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전을 검색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으면 로그인이 키가 되고, 그 로그인을 설명하는 그 설명 부분들이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는 다 1대1 매칭?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키가 있고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존재를 하는 그런 거고요. 이걸 왜 만들었냐고 하면, 엣지도 똑같아요. 대신에 경로가 조금 다르거든요. 앱데이터 로컬까지는 경로가 똑같은데, 크롬은 구글에서 만든 거고 엣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크롬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뭐 유저 데이터 뒤에는 똑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크로미움 웹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브라우저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이버의 웨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크로미움 웹 엔진을 사용하는 것들이 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유저 데이터에 여기 이제 디폴트의 로그인 데이터를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분석을 할 거니까 우선적으로 크롬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뭐 엣지 브라우저를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엣지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크롬 입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크롬 분석할 거니까. 그 다음에 그 패스라는 딕셔너리, 여기 밑에 보면은 형태가 딕셔너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get은 이 get 뒤에 입력하는 키 값, 키에 따라서 그 키의 밸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타입이라고 해서 패스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로그인 데이터 안에는 우리가 여기서 갖고 온 이거가 가져와지겠죠. 네, 그래서 제가 가져와지는 거고, 그 다음에 패스는 키패스를 뒤에 붙여주면은, 또 아까 우리가 크롬이 있었고 크롬 키패스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겠죠. 그 키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 뒤에 0번 붙여준 거는 이게 로컬 스테이트도 종류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거 가지고 오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볼게요. 로그인 데이터 안에서 프로파일이라고 갖고 왔잖아요. 유저 데이터가 아니고 아마 프로파일 1, 프로파일 2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거 이름을 이렇게 잡아놓은 걸 보니까.
그래서 로그인 데이터에서 얘가 이제 왜 포문이냐고 하면은 그 저장된 프로파일들이 많을 경우에 로그인 데이터에 아까 저희가 별을 붙였잖아요. 그 별을 붙였으니까 여러 개가 뽑힐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가 뽑히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 개가 뽑히면 하나씩 입력을 해야 되니까 포문을 돌린 거고요. 지금 아마 이 곳에는 하나밖에 없을 거라 포문을 안 돌려도 되지만 어쨌든 모든 경우를 봐야 되니까요. 가지고 올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포문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너메레이트라는 거는 인덱스와 그 안에 값을 갖고 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의 몇 번째인지라고 하는 그 인덱스, 몇 번째에 해당하는 게 있고 몇 번째에 있는 값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문에서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몇 번째에 있는지와 그 몇 번째에 있는 거의 값이 뭔지 같이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는 함수이고요. 파이썬 내장 함수이고 뭐 파이썬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이너메레이트를 사용을 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거나 익숙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아무튼 이너메레이트라는 함수고, 거기서 이제 패스워드 익스트랙션 이라는 함수, 이 함수는 제가 만든 함수인데 이제 이 부분을 보러 갈게요. 패스워드 익스트랙션이라는 함수가 그 인자로서 get as key라는 함수를 또 사용했죠. get as key 패스를 가지고 get as key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켰고요. 그 뒤에는 아까 로그인 데이터에 들어가 있던 그 프로필 패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패스워드 익스트랙션을 먼저 보러 가볼게요. 이 패스워드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우선 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데이터를 아규먼트로 받아요. 파라미터로 받아요. 이거는 이제 로그인 데이터 패스를 아까 넣었죠. 저희가 프로필 이 부분 보면은 프로필 어쨌든 그 경로를 받았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로. 그래서 로그인 데이터베이스 경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디크립티드 리스트를 설정을 해준 거는 실제로 복화가 된 것들을 리스트로서 저장을 해서 그거를 이제 리턴을 하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좀 몇몇 분들이 이제 크롬 이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우리가 이제 DB 브라우저라는 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로그인 데이터베이스를 열려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is locke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겨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 오류를 겪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SHUtil 같은 경우에는 쉘 유틸이라고 하는데요. 이 터미널 아니면은 CMD 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명령들을 수행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로그인 데이터라고 받은 우리의 로그인 데이터가 있는 그 경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폴더 안에 복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이제 복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사를 하면은 크롬이 그거를 이제 잠그고 있지 않으니까요. 락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쉘 유틸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서 카피를 사용을 해가지고 로그인 데이터를 현재 경로에 로그인 벌트 db라고 해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벌트 이 부분은
뭐 벌트가 이제 뭐 둥근 천장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그것보다 이제 암호화 같은 거 할 때 이 암호를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어, 다른 곳에 암호를 저장을 하는, 그러니까 서버에 저장을 안 하고 다른 곳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서버가 암호를 요청할 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를 이제 벌트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서버가 뭐 털렸다고 해도 그 이 암호화 부분에 대한 정보는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암호화 부분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관리하는 거를 이제 벌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그인 벌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이 윗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시죠? 많이 보셨죠? 그 윗 구문이 끝나면 윗 구문을 통해서 열린 파일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어떤 것들이 윗 구문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닫히는, 메모리에서 이제 해제가 되는 그런 구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SQLite 3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SQLite 3의 커넥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로그인 벌트 db에 연결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로 커서를 옮기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커서를 옮기고 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실행을 시켜요. 근데 실행을 시키는 거가 이 부분이 SQL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이런 요청을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언어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셀렉트 선택하는 거고, 유저 네임 밸류랑 패스워드 밸류, 오리진 URL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DB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어보셨을 때 그 실제 패스워드 부분 블럭 처리되어 있던 그거의 위쪽에 보시면 패스워드 밸류라고 뜰 거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저장된 부분은 유저 네임, 그리고 이제 그걸 접속하기 위한 URL은 오리진 URL로 아마 그 테이블의 컬럼명이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DB 브라우저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rom logins,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로그인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 테이블이 로그인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그인스 안에 있는 유저네임 밸류 그걸 가지고 오고, 뭐 패스워드도 갖고 오고 URL도 가지고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가지고 온 거를 db items라는 곳에 다 저장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면은 얘가 이제 리스트 형태의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고, 그거를 이제 fetch all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 fetch 같은 경우는 fetch의 뜻이 가져오다 이런 뜻이 이제 fetch의 원형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패치한다 이런 거 할 때 그 패치가 새로 바뀐 데이터들을 가져온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etch는 가져오는 거고 fetch all은 전부 가져와라 라는 거니까 fetch all을 써서 이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또 포문을 돌리죠. 포문을 돌릴 때 이 encrypted path,
이 순서가 유저 네임과 인크립티드 패스 URL인데 그 순서는 여기에서 불러온 순서와 동일해요.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와 URL,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와 URL. 근데 현재 가지고 온 그 패스워드는 암호화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볼 수 없었던, 확인을 할 수 없었던 형태의 패스워드잖아요. 그래서 인크립티드, 그러니까 암호화된 패스워드라는 거고, 그거 이거나,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비어 있거나 유저네임이 비어 있는 경우는 가지고 와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크립티드 패스나 그 유저네임이 비어 있지 않은 경우만 복호화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은 디크립티드 리스트에 하나씩 추가를 할 건데, 추가를 할 때 또 이 딕셔너리 형태를 사용을 해서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에, 그러니까 0번 인덱스죠. 0번 인덱스에 이 오리진 URL 그러니까 오리진 URL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에 밸류는 URL을 넣어주고, 유저네임 키는 유저네임 밸류를 넣어주고, 패스워드에서는 decrypt라는 함수를 또 실행을 하는데, 이 decrypted 함수를 실행해서 나온 결과를 패스워드라는 키의 밸류로서 넣어줘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decrypted라는 함수를 또 한번 봐야겠죠. 이 decrypted라는 함수는 encrypted pass라는 암호화된 패스워드와 safe storage key, 아까 우리가 여기서 받아왔던 파라미터로 받아왔던 값을 가지고 복호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 키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키를 구하는 방법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그거는 이 getAES 키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데, 얘가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패스워드 익스트랙션 함수의 파라미터에 getAES 키의 함수의 결과를 파라미터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getAES의 키 함수의 결과가 지금 이 safe storage key라는 곳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getAES 함수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키 패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키 패스는 우리 로컬 스테이트라는 파일에 대한 패스였잖아요. 그래서 그 로컬 스테이트 파일을 열 건데, 리드고 텍스트 형태로 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RB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리드 바이트 형태로 읽겠다는 거고, RT 하면은 이제 텍스트 형태로 읽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파일을 읽어서 그거를 제이슨 형태로 로드를 해줘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컬 스테이트 파일을 열어봤을 때 그 형태가 제이슨이라는 형태거든요. 제이슨은 딕셔너리 형태랑 가장 유사하고 비슷해요. 키가 있고 그 밑에 밸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키가 있고 그 밑에 밸류들도 또 딕셔너리 형태죠. 그래서 또 키가 있고 밸류가 있고 키가 있고 밸류가 있고, 그게 좀 길게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딕셔너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로컬 스테이트를 제이슨 형태로 읽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저 키가 OS 크립트의 인크립티드 키라는 곳의 밸류로서 존재하는 게 우리가 키로 사용될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열을 쭉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우선 베이스 64로 인코딩이 되어 있었으니까 맨 겉에부터 풀어줘야겠죠.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어 있던 걸 디코딩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형태가 베이스 64를 풀어줘요. 풀어주고 나면은 그
얘가 나오는 문자열은 DP-API에 DP-API 프리픽스가 더해진 DP-API로 암호화된 키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현재 지금 베이스 64만 벗겨졌어요. 그래서 그 벗겨진 거에서 앞에 5개를 빼는 거예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4번까지. 그리고 5번부터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앞에 붙은 프리픽스 5글자짜리를 떼겠다는 얘기예요. 얘까지 떼졌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DP-API로 암호화가 된 키만 남았어요. 그럼 이제 DP-API만 벗겨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과정은 DP-API는 윈도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암호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win32 크립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에서 크립트 언프로텍트 데이터라는 거를 사용하면은 DP-API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복호화할 데이터를 넣고, 이 뒤에 넌 0은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거든요. 이거는 DP-API 뭐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모르셔도 되고, 맨 앞에 우리가 이제 복호할 데이터만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값의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와요. 이게 이따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번 값을 가지고 와요. 이게 옛날에 짠 코드라 0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왜 1번을 갖고 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해서 그렇게 키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 키, 얘가 이제 DP-API까지 벗겨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AES에 사용된 키를 얻은 거예요. 그 키를 리턴을 해주죠. 그 키가 이 safe storage key라는 파라미터로 들어와서 이 디크립트에 들어왔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암호화된 패스워드고, 그 암호를 풀 키도 같이 줬어요. 그래서 디크립트 함수로 가볼게요. 디크립트 함수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암호화할 거고, 키가 있죠. 이제 복호화할 거, 암호화된 패스워드고 복호화할 거.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된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된다고 했었죠? 앞에 v10 붙어 있고 nonce, 그 다음에 AES로 암호화된 패스워드. 그래서 첫 번째로 이니셜 벡터 iv는 encrypted value에서 세 번째부터 15번째까지 예요. 앞에 v10 날려서 3개 날리고 3번, 그러니까 0번부터, 항상 0번부터 시작이니까 세 번째가 아니고 3번 값부터 해서 14번 값까지 총 12개 뽑아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니셜 벡터로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15번 뒤에 있는 것부터는 이제 암호화된 텍스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호화를 할 건데 AES 방식이고, 그 AES의 키는 우리가 위에서 받아온 키를 사용을 할 거고, 그 모드는 GCM 모드, 우리가 AES 256 GCM인데 GCM 모드를 사용을 할 거고, 이니셜 벡터로는 아까 갖고 왔던 넌스 부분 12 길이 12짜리의 문자열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호화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모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암호화된 텍스트를 복호화를 해줘요. 디크립트를 해줘요.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 마이너스 16까지라는 거는 뒤에서 16개는 자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는 16개는 이상한 다른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이거는 확인을 하면 제 암호가 노출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냥 이것만 지워주시면 되니까 확인을 해 보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복화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현재는 이제 바이트 형태로, 우리가 문자의 형태가 아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코딩을 해줘가지고 그걸 이제 문자의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디코딩까지 된 거를 디크립트라는 걸로 넘겨주게 돼요. 그러니까 복화가 된 비밀번호를 리턴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디크립트 함수의 결과가 복화가 된 패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try except 구문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try 부분은 실행을 하고요. 실행을 했는데 어떤 오류가 생기면 except 구문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수행을 했는데 뭐 가다가 아마 이쯤에서 막힐 거예요. 디크립트가 AES 형태가 아니다, AES 형태로 암호가 아니라서 복화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에러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크롬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80번대 버전 이후부터 이 앞에 프리픽스를 v10으로 붙여놨고, 뭐 넌스를 사용한다든지 AES를 사용하는 게 80 버전 이후 버전부터예요. 80 버전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코드 중에 이제 뭐 get legacy였나요? get legacy가 이제 true가 된 경우는 그 이전 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80 버전 이하인 경우에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다 빼고 그냥 DPAPI로 암호가 돼서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키를 복호했던 거와 동일하게 win32 crypt라는 라이브러리에서 crypt unprotect data 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복화를 할 거예요. 그 암호를. 여기에서는 뭐 프리픽스 이런 것도 없었고요, 뭐 넌스 이런 것도 필요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복화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복화를 해주고, 그거가 또 바이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디코딩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넘겨주면 80 버전 이전 버전에서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전 버전에 저장되었던 패스워드들이에요. 80 버전 이후에 저장된 것들은 상관없는데 이전에 저장된 것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스워드까지 복화를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디크립티드 리스트를 완성을 했죠. 얘가 그 DB에서 전체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디크립티드 리스트에 하나씩 담았으니까 어펜드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패스워드 익스트랙션 함수는 리스트를 갖고 오는데, 그 리스트 안에는 각 원소가 딕셔너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딕셔너리는 각각 오리진 URL과 유저네임, 패스워드라는 키를 가지고 있으며, 그 키에 해당하는 값들은 각각의 이제 상응하는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포문 같은 경우에는 i는 몇 번째 원소인지 인덱스를 가지고 오는 거고, info가 실제 그 각 0번째의 이 딕셔너리, 두 번째 딕셔너리, 세 번째 딕셔너리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오리진 URL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이 info 뒤에 대괄호를 해가지고 거기 키를 넣으면 이 값은 실제로 뭐라 그래야 되죠? 실제로 이제 밸류가 나와요. 우리가 어떤 리스트에 접근할 때 A에 0번 하면은 A가
이렇게 있을 때 0번 하면 A가 나왔잖아요. 얘는 A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키랑 밸류가 있어서 여기에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키 값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origin URL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스트링은 그냥 우리가 스트링 형태로 뽑아내서 프린트를 할 거기 때문에 스트링을 붙여준 거고요. 그래서 URL,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각각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유저 네임이랑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노출이 되면은 조금 그러니까 그냥 URL만 뽑아 볼게요. 뽑으면은 제가 가입했던 곳들에 대한 URL이 쭉 나오고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해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패스워드가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저장한 패스워드가 나오니까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 과제 제출하실 때 스크린샷을 찍을 건데 그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 여러분 패스워드 지운 상태에서 출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저네임 정도라든지 뭐 유저네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보여도 되는 정도는 보이게 해서 결과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학번 써서 같이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거 뭐 한 요만큼 스크린샷 찍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볼드를 했죠. 그래서 얘가 볼드가 됐어요. 이거 아까 처음 했던 안시 컬러 코드인데 볼드 입력을 해가지고 얘가 볼드가 됐고, 그러면은 볼드 뒤에 있는 거 모두가 다 볼드체가 처리가 돼요. 그리고 디폴트를 만들기 전까지, 그러니까 초기화시키기 전까지. 그래서 이 숫자도 볼드 처리가 됐죠. 근데 이 학번의 앞부분에 제가 그린을 입력을 해가지고 입력을 했더니 학번 부분이 녹색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디폴트를 입력한 이후에 입력한 이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가 다 없어진 그냥 일반적인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한두 개 바꿔보면서 해보면 얘가 33이 아까 옐로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얘가 그린이라고 그린이 입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력되는 거지. 33으로 바꾸면 노란색으로 출력이 되고요. 34가 블루였던 걸로 아는데 34면 블루로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금씩 바꿔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어떤 순서로 이거를 코드를 짜주시면, 학번 입력하는 부분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코드를 어떻게 실행해 봤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블루는 뭐 이런 식으로 33 이렇게 넣으면 블루가 아니네. 블루는 34죠. 그리고 그린이 아니라 블루를 넣고 여기에 그린을 넣으면 스튜던트 아이디는 초록색, 그 다음에 학번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출력되고, 그린을 지우면 뭐 이런 식으로 하얀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조금 여러 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드 리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치고요. 아까 이 부분 이제 뒤에 16비트엔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나머지 16바이트에는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 왜 이렇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이썬 코드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실행을 해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파이썬 실행해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그러니까 실행해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오타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오류를 이제 제출은 해주셨는데 제출해주신 거를 제가 실행을 해보려고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안 돼요. 오류가 나요. 그래서 왜 오류가 나지 하고 보면 오타 때문에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타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오타도 해결을 못할 정도로 잘 못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예 파이썬 파일을 아예 드릴게요. 아예 드리고 그냥 그거 실행해 보실 수 있게 해 드릴 거고요. 이거는 파이썬 코드 제가 드리면 지난번에 예전에 구름 아이디 사용했었잖아요. 그 구름 아이디에서 실행을 해보시고 네, 구름 아이디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에러가 나거나 하는 부분 꼭 실행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마지막에 이제 학번을 출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번이 함께 출력된 결과물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한 부분들을 지난번처럼 주석 달아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과제는 그냥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아마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전 과제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암호화된 부분을 아예 분석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맥O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게 있는데, 맥OS는 암호가 저장되는 방식이 파일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 키체인이라는 방식, 맥OS를 쓰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키체인이라는 방식으로 암호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키체인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리눅스는 조금 그러니까 리눅스도 저장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SQLite를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뭐 무슨 세이프 스토리지인가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리눅스가 암호를 저장하고 있는 방식도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도전 과제 같은 경우 이제 뭐 하나 선택하셔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질문해 주시면 어느 정도는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좀 도전 과제를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을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라기보다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것 같다, 어떤 부분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파이썬을 잘 하시는 분들이 도전 과제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답변 드리기가 더 쉬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코드 제출할 때, 과제 제출할 때, 압축할 때 점 에그 형식 사용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실습 같이 이제 진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RSA도 하고 뭐 HMAC 사용하는 것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파이썬으로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뭐 그랬었는데, 뭐 나름 이제 보안학과에 오셔서 이런 실습을 해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뭐 이건 남의 비밀번호는 아니지만 본인 비밀번호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밀번호를 복호하는 과정을 실제로 겪어보면서 좀 암호화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풀리는구나 라는 거를 같이 한번 알아본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도 이런 거 해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하시면은 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암호를 추출하는 방식들. 네. 그래서 이번 이 전자정보 보안 기술 실습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